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3일 매일 아침마다 고사성어를 읽어왔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국지 이야기 꼭지에서도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오늘 고사성어의 제목은 성사제천입니다. 좀 낯설죠? 자, 무슨 뜻이냐면 성사,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제천이라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죠.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야기가 이런 말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죠. 삼국지 속에서 제갈량은 최고의 모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는 없죠. 제갈량에게는 사마의라고 하는 숙적이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이야 제갈량이 사마의보다는 한 수 위였죠. 근데 사마의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제갈량과의 전면전을 피합니다. 전면전이라고 하는 건 딱 맞닥뜨려서 싸우는 걸 피했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싸움을 피했고 맞붙더라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제 아무리 제갈량이라 하더라도 웅크린 상대를 이기는 건 힘들었어요. 실제로 어디 다큐멘터리인가 봤는데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수비가 공격보다는 유리하고 그리고 성이나 여러 가지 수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면 10배 적도 막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지키는 상대를 꺾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마의처럼 빼어난 인물이라면 더 그렇겠죠. 제갈량은 군사를 일으켰지만 번번이 사마의에게 가로막혀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갈량 입장에서는 사마의 같은 인물이 굉장히 얄미웠겠죠. 제갈량은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사마의를 유인할 계책을 세웁니다. 드디어 사마의의 군대를 호로곡이라고 하는 좁은 계곡으로 유인하죠. 그곳에는 미리 준비해 놓은 땔감과 화약이 가득했습니다. 이 계곡으로 들어서자 입구를 막고 계곡에서 불화살을 쏘았죠. 이 호로곡이라고 하는 곳이 불바다가 됩니다. 제갈량은 승리를, 사마의는 패배를 예감하죠. 자,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먹구름이 일더니 후두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불길도 결국엔 사그라들고 말죠.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이로구나. 모사제인 성사제천. 제갈량의 말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결국 제갈량은 사마의를 놓치고 말았죠. 여기서 성사제천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하늘에 달려있는 거라면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면 사람들의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을까? 물론 그렇진 않겠죠. 하늘의 뜻은 누구도 분명히 알 수 없고 그러니 열심히 할 일을 하고 하늘에 우리는 맡겨둬야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소개할 제갈량 이야기와 함께 소개할 고사성어 성사제천을 한번 써보죠. 성자는 이루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죠. 사자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
사업이라고 할 때도 요 사자를 쓰죠. 제자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 제외 한국인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제외 국민 할 때 제외. 제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천자는 하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천명이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을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또박또박 써보죠. 어떻게 보면 이 성사제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겸손함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열심히 일을 꾸미고 계획하지만 이를 결국엔 이루어내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한편 역사책이나 역사소설을 읽어보면 이 성사제천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도 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이지만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그리고 정말 예측지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성자는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성자가 들어간 단어 뭐가 있을까요? 성적, 이루어낸 결과, 적자가 이제 이렇게 뭔가 쌓아둔다. 그래서 성적, 이루어낸 그 결과표를 성적이라고 하죠. 네, 성공은 여기 있고 성패, 그쵸? 성, 이루어내거나 패, 실패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완성. 뭔가를 다 이루어냈다 할 때 완성. 예를 들어 이제 목표라고 할 때는 뭐가 될까요? 목표. 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땡땡 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모르겠어요. 목표를 성취했다. 네, 성취라고도 하고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달성. 잘하는 것을 앞에도 이제 누가 이야기했지만 성장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쵸. 그래서 성은 이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하도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하는 만큼 성적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뭔가를 완성해내지 못할 때도 있고 성취나 달성을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성사제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원래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성자가 들어간 단어 가운데 이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사. 이를 이루다라는 성사도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자, 제갈량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네, 그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네요. 성사제천.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자, 이어지는 표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최고. 가장 빼어나다는 뜻이죠. 제갈량은 삼국지 최고의 모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었죠.
그 다음 적수, 맞상대란 뜻입니다. 제갈량과 사마이는 좋은 맞상대였고 이처럼 서로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혹은 반복적으로 서로 맞부딪히는 좋은 상대를 호적수라고 하죠. 세 번째 표현, 난공불락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난공, 공격하기 어려워서 불락, 함락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에 맞선 학소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고요. 이 학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또박또박 써보죠. 최고, 적수, 난공불락, 최고,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최자는 가장, 제일, 으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최선이라고 합니다. 고자는 높다. 그래서 높은 층을 고층이라고 하죠. 적수, 맞상대란 뜻입니다. 적자는 겨루다, 상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적의 군대를 적진 혹은 적군이라는 표현도 쓰죠. 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손이라는 뜻이지만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뽑혀서 어떠한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뽑혀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선수라고 하죠. 요즘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난공불락, 난자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파하기 어려운 관문, 뚫고 나가기,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난관이라고 해요. 난관을 넘어선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있죠. 공자는 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를 다루면서 이 공자 몇 번 나왔죠. 빠르게 상대를 치는 걸 속공이라고 하죠. 불자는 뭐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지 않을 때를 불사라고 하죠. 사마이가 참 얄밉기도 한데 삼국지 같은 책을 읽으면 근데 이제 불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 죽어요. 그래도 죽을 위기를 몇 번 겪지만 락자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성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함락, 적의 지키고 있던 뭐 진지나 혹은 성을 함락시켰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난공불락은 학소라고 하는 장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 썼어요? 자, 최자가 들어간다는 한번 생각해 보죠. 최고는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한자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 반대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최신, 가장 새로운 걸 최신이라고 하죠. 최강, 가장 강한 걸 이야기합니다. 최정예, 네. 이 정예는 이제 가장 빼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혹은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추린 걸 이야기하죠.
최정예는 그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란 뜻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최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다, 가장 빼어나다. 그러면 가장 낮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최고가 글자 그대로는 높다는 뜻이니까 최고의 점수를 얻었다. 그쵸? 최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애착.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 만든 표현이죠. 우리가 애착. 뭔가 이렇게 애정을 두고 그리고 가까이 두는 건데 그냥 가장 가까이 뒀을 때. 네, 최대가 있습니다. 최대는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도 있겠죠? 최소. 최적은 가장 딱 알맞다. 최고 득점, 최저 득점 뭐 이런 말 쓰죠. 최대 점수, 최소 점수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겠죠. 최선의 반대말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선의 반대말은 최악. 맞아요. 그래서 최자는 가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수. 원래 이 숫자는 손이란 뜻으로 여러분 한자를 배우면 익힐 텐데요. 뭐뭇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적수도 있고 선수도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숫자를 들어갑니다. 아, 목수. 가수. 아, 저격수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저격수도 이 숫자를 씁니다. 네,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근데 뭐 돌격수? 자, 앞에 최고가 있었잖아요.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거나 경기를 하거나 어떠한 분야에서 뭔가를 익힐 때, 그쵸? 고수가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수.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초수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중수라는 말도 쓰긴 하죠. 고수, 하수. 고수다, 하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경기를 하거나 그럴 때 몇 수를 내다본다 할 때 이 숫자가 요 숫자입니다. 몇 수 위에 있다 할 때도 요 숫자를 쓰죠. 난공불락. 난자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곤란이라고도 하죠. 원래 이 란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 난자는 어렵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되게 익숙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어렵거나 쉬운 정도를 뭐라고 할까요? 난독증은 읽기 어려운 증상을 얘기하죠. 자, 난자가 어렵다. 난이도. 네,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은근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난이도. 근데 이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난자는 어렵다. 이자는 쉽다는 뜻입니다.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난이도. 그쵸? 삶의 어려움을 고난이라고도 하죠. 자, 다 쓴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을 써보죠. 첫 번째 표현은 유인. 깨어낸다는 뜻입니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호로곡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을 하지만 갑자기 비가 내려서 화공이 실패하죠. 그 다음은 노력입니다. 애쓰고 힘쓴다는 뜻이죠. 노력으로도 끝내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자강불식입니다.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원래는 이게 주역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로 하늘의 운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하늘이야말로 자강불식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천지자연이 자강불식하고 있대요. 그런 면에서 지구가 지금도 쉬지 않고 있듯 우리도 꾸준히 힘써 보기를 바랍니다. 자강불식. 유인, 노력, 자강불식. 세 표현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유자는 꾀다. 그래서 깨어내는 걸 유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유혹에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혹에 약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자는 이끌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것을 인도라고 하죠. 인도도 그렇죠, 여러분? 한자 표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도 그럼 나라 이름이요? 아니요. 인도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요? 아니요. 사람들 누군가를 이끌다는 뜻으로 인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자나 도자나 다 이끌다. 그래서 같은 발음이라 하더라도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여러분 어떤 뜻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노력, 힘쓰다. 력자는 힘이란 뜻이죠. 힘이 없을 때 무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무력하다.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자는 스스로. 자,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라고 할 때 우리가 자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력하면 자기력. 그렇죠? 자석에서 나오는 힘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스스로의 힘을 자력이라고도 합니다. 한자가 다른 거예요. 당연히 쓰임도 다르죠. 강자는 힘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쓰고 참는 걸 강인이라고 하죠. 강인하다. 불자는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단자는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중단하다. 중단 없이, 끊임없이. 그걸 한자로 부단이라고 하죠. 예전에 설명을 했을 텐데요. 불자가 부로 바뀝니다. 어디서? 디귿과 지읒 앞에서 디귿과 디귿이 하면 안 되네요. 디귿과 지읒 앞에서 불이 아니라 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단이 아니라 부단이라고 하죠. 식자는 쉬다, 휴식할 때 식자입니다. 천천히 써보죠. 유인, 노력.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한자 쓰는 것도 그렇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다 썼나요? 력자를 생각해 보죠. 력이야 뭐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죠. 힘을 다해. 온 힘. 그럴 때 여러분 전력이라는 말을 쓰죠. 전력을 다해. 전력을 다했다. 근데 이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전력하면 전기의 힘이요? 그렇죠. 무력이라고 할 때도 요 무력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야. 네, 한자를 저도 안 쓰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물
제압하는 힘. 그럴 때 무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 할 때 무자와 남을 제압한다고 할 때 무자는 다릅니다. 역기. 역기는 힘으로 드는 도구를 역기라고 하죠. 력인데 우리말이 리을이나 니은이 앞에 오면 이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력기가 아니라 역기. 력발산 기계세. 네. 역으로 읽는 게 좋겠죠. 력발산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역발산 개세입니다. 이게자예요. 덮는다. 기력, 그쵸. 기력이 있다 없다. 기운, 기력.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능력도 이력자를 쓰네요. 괴력이요? 네, 괴력. 기이한 힘을 괴력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뭐 초능력? 네, 좋아요. 이 기력과 비슷한데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 에너지 같은 게 있대요. 그쵸? 그럴 때 정력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력이 있다. 정력적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기도 있고 뭐 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생기가 발산될 때를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네, 뭐 중력, 창의력, 매력. 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매력의 문제입니다. 사람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힘들이 있죠.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자강이라는 말은 스스로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자자가 들어간 단어 조금만 생각해 보죠. 스스로를 뜻하는 자. 자신. 그쵸? 스스로를 자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말 우리가 쓰죠. 자습. 스스로 익힌다. 자만. 자만은 너무 스스로 너무 만족하는 걸, 스스로 너무 자신을 믿는 걸 자만이라고 하죠. 스스로 움직이는 걸 자동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이러면서도 또 찾아봐야죠. 아닙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자가는 이제 보통 스스로 뭐 가지고 있는 걸 자가라는 말을 쓰죠. 자가용. 혹은 자기 집을 자가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자강불식이라는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어제 좀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좋은 말이긴 하거든요. 이제 옛날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 꾸준함을 강조할 때 이 자강불식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늘 건강하고 늘 당당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자강불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너무 노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소개하면서도 여러분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텐데 또 근데 노력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될까? 그런데 네, 그래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하죠.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제 사실 요걸 하면서는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 참여하길 바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따로 막 꼼꼼하게 체크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5주 동안 네, 매주 5번이죠. 그럼 25번을 다
꾸준히 참여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중간에 못 참여한 친구도 있을 테지만, 자, 여튼 이 겨울방학에 고사성어를 나누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렇게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옛 이야기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표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늘 책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막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명절이죠. 좋은 면접 보내고 남은 방학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하죠. 여러분 안녕.